천만의 말씀이다. 자신만만 검찰에 출석한 전병헌 전 수석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깸통령에서 정권의 실세, 그리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오전 모습 전병헌 전 수석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 이렇게 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그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e스포츠 협회 사유화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들어가 설명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서진의 일탈행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검찰 출두할 때 항상 보면 이제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사법 처리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일단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스포츠 협회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전병헌 전 의원 시절에 맡아왔었고 또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자신의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좌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그 많은 돈을 받았겠는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이제 관련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일단 회장의 신분인데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밑에 보좌관들이 하는 거 모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 자신들이 또 가지고 데리고 힘께 일했던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건 실장님 사실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일각에서는 이런 홈쇼핑 업체가 e스포츠협회에 후원을 하는 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의혹은 제기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협회 후원금을 이 협회에 대고 후원금을 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했다라는 제보가 이미 검찰에 알려졌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미 검찰은 강현구 사장으로부터 전병헌 당시 의원, 야당 의원이죠. 상임위, 미방위 상임위 소속 의원한테 의원을 만난 다음에 사실 후원을 했다라는 증언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이 바로 그 대가다라는 그런 의혹은 이미 검찰이 갖고 있었죠. 그렇군요. 허 교수님. 네. 오늘 본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 보좌관들의 일탈행위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청와대에 누를 끼쳐 참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만에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고위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처음이죠. 예. 그만큼 아마 본인도 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재직 중에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예. 2015년 초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현 직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청와대 고위직으로서 어떤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들 텐데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인가를 재승인해주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 방해할 수 있고 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 그런 이권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권 자체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 그런 어떤 재승인의 방해를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이 뭐 상임위 과정에 질문을 아주 강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재승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여당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되게끔 할 수는 있는데 야당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안 되게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되게끔 할 수는 없을지라도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전병훈 수석이 사실 그 왜 또 이런 의혹 집중받냐면 상당히 롯데홈쇼핑에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 과정 속에서 특히 다른 야당 의원들보다 적극적으로 롯데홈쇼핑을 좀 타깃으로 한 발언들이 상임위 의사록에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외교 활동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상승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상승이 멈췄다 하는 것이 이제 여론기관, 조사기관들의 의견이다 보면은 굉장히 본인도 큰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검찰은 수요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자신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위원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아무리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됩니까? 구속이 되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첫 번째 만약에 뭐 가정해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죠. 특히 이제 이 방식이 미르와 K스포츠에서 했던 그 제3자 뇌물 관련된 그런 형식과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또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 19대 국회 하다가 20대 국회 공천이 탈락이 됐어요. 예. 당시 공천 탈락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사건도 사실 2015년도에 불거진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제 그때 임용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래도 정무수석 하려면 철저한 내부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검증할 때도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병헌 전 수석 검찰 수사를 받는 현 정권의 고위 관계자 얘기를 해봤다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움직임이었는데요.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정권의 실세입니다. 누군지 목소리를 한번 만나보시죠.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장관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 것이고요.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하세요.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매일 말 바꾸게 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그걸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니 무슨 이렇게 하면 지나치는 말씀 아니세요? 책임을 져야죠.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뭐 이종골 실장님 네. 바로 최경환 의원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여의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렇죠. 취재기자들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전된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갖고 있는데, 예. 한 가지 참 정가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묘한 지금 사실은 인연이다라는 것이에요. 좀 전에 그 전병헌 의원 있잖아요. 전병헌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사실 2013년 5월 15일 날 오전 오후 한날 1시, 그러니까 하루 1시는 아니죠. 오전 오후에 하루에 동시에 원내대표로 당선이 돼요. 한 사람은 오전에는 전병헌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고 오후에는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서로 협치의 어떤 기틀도 마련하고 하면서 원내대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 소환되는 것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잡고 같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리인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이제 전병헌 의원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뇌물죄에서는 이거예요. 준 사람이 일관되게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 그럼 받은 사람이 부인을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병기 국정원장이 자수서라는 뭐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최경환 의원한테 돈을 건넨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지금 오늘 국회의원회가 저렇게 뜨거워서 시끄러워서 최경환 의원 사무실까지 저렇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압수수색할 정도면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친박계 정치인들, 의원들에게도 이제 화살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뭐 벌써 여러 의원이 검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건의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실제 이제 지금 이 검찰의 행동을 보면은 이 뭐 끝이 없다.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국정원 적폐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가 장부가 나온 거 아닙니까? 1억을 줬다는 그 이제 유탄을 일종의 맞은 것처럼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가는 거 보면은 이 뭐 증거가 있는 대로 또는 뭐 내용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파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 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다 좀 이렇게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의지가 강하다 보이고요. 실제 지금 상황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아무리 나르면서 제주를 부려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듯이 지금 정치권이 검찰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검찰의 태도가 강경하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최경환 의원이면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 그 당내에서 사실 입지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뭐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도 제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통 평상시 같으면 당에서 성명 발표하고 뭐 몇몇 의원들이 가서 또 몸으로 좀 받고 또 관련된 뭐 또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야당이 이제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 했던 그런 행동 양태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상 친박이 이제는 거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좀 익힐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박이다. 그 정말 최경환 의원을 모셔오기 위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못 모셔온다고 그런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아무도 지금 우군이 없는 걸 보면 참 정치가 무상한 것 같은데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자동 퇴출. 지금 뭐 그 본인도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표적 수사라고는 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는 참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표적 수사라고 해야 하지만 실제로 내심적으로 보면 친박이 자동적으로 이제 소멸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자니 그렇고 또 대응을 안 하자니 이게 지금 또 혹시나 이 최경환 의원 그 다음에 또 누구 차례냐? 그럼 뭐 혹시나 자기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솔직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최경환 의원 관련 압수수색 그리고 국정원 1억 특활비에는 입을 닫고 있지만 이 얘기만큼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도 페이스북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남기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혹시 한마디 그거는 장제원 그 대변인하고 김성태 노동특위위원장이 충분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게 이종훈 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처럼 검찰도 특수활동비를 막 썼다는 의혹 제기한 건데 단순히 국면 전환용으로 봐야 되는 건데. 막 썼다기보다는 이거죠.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게 법무부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검찰의 어떤 인사 이동의 인사권을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수활동비가 마치 이렇게 그 특수활동비가 주어지는 기관마다 이런 상납이 일상화되어 있다. 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만 보느냐? 검찰과 이 법무부와의 관계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홍 대표가 마치 지금의 어떤 갑작스럽게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가 그런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난번에 서울지검장과 그다음에 법무부 국장이 각각 법무부의 직원과 그다음에 서울지검의 검사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참 돈봉투가 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와 검찰이 오고 간 그런 어떤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사실은 뭐 이 정권에서만 그러진 않았겠고
있었고 많은 어떤 이게 관행화됐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건 모든 기관들 특수활동비를 받는 기관들의 모든 상황들이 낱낱이 공개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경환, 전병헌 이 검은 돈 논란에 휩싸인 두 사람을 앞서 살펴봤다면 이번에 살펴볼 인물은 뜬금없이 사퇴설에 휘말린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들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뜬금없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막 뜬금없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유 있는 사퇴설이 불거진 건지요? 허 교수님 어떤 겁니까? 예, 사퇴설이 불거질 딱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경찰 승진 인사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청장 밑에 치안 그 정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청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규모의 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줄줄이 그다음 치안감 또 밑에 경무관 해서 이제 승진 인사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인사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승진의 폭이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권이나 또는 본인이나 청와대하고 관계없이 경찰 내부에서 제일 먼저 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내부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흔들었는데 청와대가 부인함으로써 임기를 오히려 보장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내막이 좀 있을 수 있군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철성 청장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게 과거 청문회에서 왜 음주운전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네, 참 운이 좋은 분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불구하고 사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이 정부 정권 측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신임을 한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예. 지금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아마 있을 게 결국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 정부에서 사법 체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는 일단 검찰권 문제고 검경 수사권 문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이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이철성 청장이 있음으로 해서 일단은 이 그 수사권 조정에 일단 협조적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유임을 시킨 것 같고 아마 이철성 청장도 본인 내년 6월이 임기거든요. 예. 아마 임기 중에 이런 문제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그런 포석의 전제하에서 아마 유임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경찰의 독립을 지켜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우 시장님 네네. 어제 네. 청와대가 저렇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한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니다, 오보다 정도로 나가면 되는데 예. 굳이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는 점, 나서서 이것이 다시 재확인했다는, 직접 재확인했다는 점이 제가 볼 때 사실은 지금 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도 있겠으나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사실 이 집권 여당 내지는 집권 그 청와대 내에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이 진보 그룹이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사건들과 연루가 되거든요. 물대포 사건도 그렇고 또 세월호 팽목항에서의 이 신호 문제도 그렇고 상당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구설에 오른 부분도 논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사실은 반대하고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보도로 나왔는데 그것을 또 내부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예. 허 교수님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청장 간담회가 기자들이랑 있었는데 그간 워낙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리에 가장 연연하는 분들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너무 단언하시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뭐 쭉 사례들을 봐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만큼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물러나야 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철성 청장은 지난번 촛불민주항쟁 때 그 상황 관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나 또 이런 그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이제 임기를 지켜주자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 전병헌 전 수석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하는 게 좀 말이 되나?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의혹은 제기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협회 그 후원금을 이 협회에 대고 후원금을 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했다라는 제보가 이미 검찰에 알려졌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미 검찰은 강현구 사장으로부터 전병헌 당시 의원, 야당 의원이죠. 상임위, 미방위 상임위 소속 의원한테 의원을 만난 다음에 사실 후원을 했다라는 증언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이 바로 그 대가다라는 그런 의혹은 이미 검찰이 갖고 있었죠. 그렇군요. 허 교수님. 네. 오늘 본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 보좌관들의 일탈행위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청와대에 눈을 끼쳐 참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만에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사법 처리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일단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스포츠 협회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전병헌 전 의원 시절에 맡아왔었고 또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자신의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좌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그 많은 돈을 받았겠는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이제 관련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뭐 일단 회장의 신분인데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보좌관들이 하는 거 모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 자신들이 또 가지고 데리고 함께 일했던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종곤 실장님 사실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홈쇼핑 업체가 이 스포츠협회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만만 검찰에 출석한 전병헌 전 수석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깸통령에서 정권의 실세 그리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오전 모습 전병헌 전 수석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 이렇게 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그 전직 기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고위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처음이죠. 예. 그만큼 아마 본인도 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재직 중에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예. 2015년 초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현 직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청와대 고위직으로서 어떤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들 텐데요. 다만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뭐 그 인가를 재승인해주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 방해할 수 있고 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 그런 이권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권 자체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 그런 어떤 재승인에 방해를 하거나 뭐 이럴 수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e스포츠 협회 사유화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들어가 설명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서진의 일탈행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검찰 출두할 때 항상 보면 이제 자신